안녕하세요. 박승구의 스페셜 리포트. 네, 맞습니다. 네, 박스리 시간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시간은 지금 4월 9일이고요. 자, 어떤 리포트를 오늘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그 가장 중요한 자동차랑 반도체 이렇게 두 개 가져왔는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쪽에서 크게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대만에서 지진이 한번 났었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시가총액 1위로 등극되어 있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네요. 네, 그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리포트들이 있어서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대만 지진 가지고도 좋게 봐야 된다, 나쁘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네네. 자, 그러면 리포트 누가 쓰는 리포트죠? KB증권의 김동욱 연구위님께서 대만 지진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계기라는 제목으로 리포트 발간해 주셨습니다. 네. 예, 좋네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 쪽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디램 생산 가동 중단이 되었고 2분기 디램 가격 협상 주도권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 쪽 말씀드리면 글로벌 디램 생산의 16% 정도를 차지하는 마이크론 대만 디램 생산 라인은 대량의 웨이퍼 불량이 발생한 가운데 공정 라인의 시스템 성상도 확인되어서 당분간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진 발생 후 마이크론은 고객사들과 디램 가격 협상을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라인 검사 진행 이후 2분기 고정 가격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나냐의 한 개 생산 라인은 전체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보이고 나머지 한 개 라인도 일부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구매자 중심으로 가격 협상이 지속된 디램 시장은 대만 지진 영향으로 2분기 디램 가격 협상의 주도권이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경영학과 교과서에서 배우던 네. 바이어스 마켓이나 셀러스 마켓이냐, 네.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그동안은 재고가 많아서 사주는 사람이 파워를 갖고 있었는데 네. 이제 셀러스 마켓, 판매, 메모리를 만드는 쪽이 힘을 가지게 된다. 요런 전망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한번 느낀 게 그 옛날에 한번 중국에선가 삼성전자인가 SK하이닉스인가 불이 나가지고 네, 그 당일날만 빠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랠리를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세미 화재 약간 느낌 아닌가. 왜냐면 마이크론 쪽이니까요. 저 사실 방금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2013년에 네.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네, 화재가 네. 있었고 그때도 반도체 랠리가 이제 막 시작할 때였었거든요. 네. 그때 DDR3에서 DDR4로 넘어갔을 때고 네. 당시에는 모바일 혁명 때문에 모바일 스마트폰이 2013년도에 침투율이 40% 가까이 되면서 네. 새로운 반도체의 큰 수요 시장이 탄생을 했었는데 그때 우시 공장에서 아주 큰 화재였어요. 네. 야, 그거 보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처음 빠지는데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2015년까지 랠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좀 세미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디램 쪽에서는.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파운드리 쪽 말씀드리면 대만 파운드리 업체들은 지진 발생 후 10시간 만에 공장 설비의 70%를 복구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나 TSMC는 첫 번째로 지진 발생 후 생산 인력 모두가 대피한 생산 라인의 경우 용수 배관이 파손되고 일부 전공정 장비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며 향후 추가 검사가 필요해 정상 가동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또한 동일 생산 라인에서 2나노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2나노 생산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인치 전체 생산 능력의 26% 정도를 차지하는 생산 라인의 경우 최신 내진 설계로 몇 시간 정도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상 가동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25년 만에 최대 규모 강진에 따른 대만 파운드리 공급망 우려는 향후 글로벌 고객사들의 파운드리 공급선 다변화 계기를 만들 전망이며 특히 향후 3년간 AI 반도체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객사들은 25년부터 2나노 AI 반도체 양산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24년부터 5나노 이하 3단 파운드리 공정에 공급선 다변화가 TSMC 중심에서 삼성 파운드리로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TSMC한테 이 모든 것을 맡기기가 굉장히 조금
엔드 고객사 단에서는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네. 자꾸 삼성전자 쪽으로도 맡기려고 하고 미국 자체에서는 인텔을 키우려고도 네.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 TSMC한테밖에 못 맡기는 게 삼성전자하고 인텔 쪽이 이익이 잘 안 나고 수요도 안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저는 잘하는 대로 이 수혜를 좀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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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 지진에 따라서 파운드리 생산 차질은 대만의 글로벌 파운드리 생산의 69%가 집중된 산업 구조, 즉 단일 공급망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며 한편 지진 여파로 고객사들은 2분기 디램 공급 부족을 우려해 향후 디램 주문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리포트에서 이 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2분기 디램 가격 상승폭은 1분기와 유사한 두 자릿수 상승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나와 있고 특히 한국 반도체 생태계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급망 다변화의 최적 대안으로 부상해서 장기적으로 반사이익이 예상되며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스페타시스, 가온칩스 등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분기에 디램 가격이 거의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QOQ로.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거의 20% 이상 상승, 마이크론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20% 이상 지금 디램 가격 상승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3분기 안에 3사 디램 OPM이 40%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OPM이 40%가 넘어간다고요? 네, OPM이 40%가 넘어갈 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3분기요? 네. 잠깐만, 지금이 4월 달이니까 예. 4, 5, 6, 7, 얼마 안 8, 9. 남았네요. 네, 얼마 안 얼마 남았습니다. 남았네. 야, OPM이 40%, 그것도 3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3사 다- 모두. 네. 박성구 주임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쇼킹한 걸 얘기해줬다, 그죠? 네, 네. 그러게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바로 찾아봤는데요. 삼성전자의 전사 비냥 OP 마진이 3분기에 13.9%로 지금 잡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전사는 네, 그렇고. 전사는. 그러면 하이닉스 3Q에, 하이닉스 한번 봐볼게요. 네. 잠깐만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죠? 잠깐만요. 30% 지금 25.4%로 잡혀 있어요. 25.4%로. 전 30% 넘는데 500은 거니까. 500원을 걸어가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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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타짜 영화 보면 이 손모가지와 뭘 다 네. 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또 저희 박성구 주임이 배팅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또 보면 한 달 전부터 삼성전자 MP 비중을 갖다가 맞아요. 네, 올려가지고 보면 다음에 카드 한번 쳐봐야 되겠어요. 바로 삼성전자 실적 조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증권의 황민성 류영근 연구위님께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 발간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싱글 엔진이라고 합니다. 나빠질 때는 서버, PC, 모바일 가릴 것 없이 과잉 재고가 문제였고 현재 모두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AI라는 새로운 그리고 강력한 싱글 엔진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아래쪽 봐주시면은 제가 그 PC 그리고 스마트폰 서버 쪽 올해 출하량 증감률을 제가 사진을 첨부해 왔는데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싱글 엔진 AI라는 모멘텀이 하나가 끌고 가는 싱글 엔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AI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기존 제품보다 사이즈가 커서 두세 배의 웨이퍼가 투입이 되며 수율도 기존 제품의 절반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AI용 HBM을 최대한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하려면 투자도 늘리고 가동률도 올리지만 기존 범용 제품 생산을 줄이는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줄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전자 그리고 닉스 이 두 개사가 그렇게 현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에서 2나노에 들어가는 R&D 비용만 50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와, 그래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연결로 다 잡았을 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한 100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도 돈을 써야 되고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도 조금씩 써야 되지만 이 레거시 쪽에 투자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HBM 쪽으로 지금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레거시 쪽 투자가 많이 늘어날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PC나 스마트폰 그리고 서버 기본 서버 제품들이 만약에 수요가 돌게 되면은 이 레거시 쪽 OPM이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겠네. 네. 그러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그때 돈 빌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돈이 없다 보니까 엔비디아로부터 그죠? 선수금. 네. 선수금 받아가지고 만들고. 네. 야,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현금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지금 또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네. 고금리 상황인데 HBM 쪽으로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되고. 작년에 지금 1, 2년 동안에 지금 다운 사이클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3사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HBM을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레거시 쪽에 투자가 굉장히 적어지다 보니까 조금의 수요가 반등이 나오면은 레거시 쪽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연쇄작용입니다. 이미 낮은 수익성으로 작년에 생산을 줄였던 가정용 DDR4는 물량이 부족하여 DDR5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레거시 제품의 하반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AI용 HBM의 물량 성장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전체 시장의 30억 개였다면 올해는 이보다 3배 이상 성장한 100억 개 이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내년도 다시 2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이 SK하이닉스에 빗대어서 한번 봐보면 SK하이닉스의 현재 HBM 생산 물량은 비트 기준으로 전체의 10%이고 HBM의 가격이 범용의 6배라고 가정하면 매출 비중은 40%가 되게 됩니다. 만약 HBM의 생산이 2배로 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매출 비중은 60%로 늘어나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HBM 가격도 내리고 물량도 늘고 범용 가격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가 싱글 엔진이다. AI 하나가 끌고 간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강력한 싱글 엔진의 연쇄 작용이 자연적인 감산 효과로 이어지고 내년에는 일반 서버 교체와 AI 기가 새로운 동력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이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들이 네, 리포터를 되게 재미나게 잘 썼다고 네, 요 맞습니다. 네, 무슨 소설 보는 것 같은 다이나믹한 네, 그런 소설 보는 것 같은데 싱글 엔진 그리고 연쇄작용이다 그죠? 네, HBM 시장이 올해 한 19조 되고 한 2, 3년 지나면 이게 50조 시장이 된다고 하는데 네, 하이닉스가 올해 HBM 시장의 점유율이 50%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20조 시장의 절반 한 10조를 하이닉스가 생산을 하고 그 중에서 이 가격이 워낙 높고 마진율이 좋다 보니까 네,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그 OP 마진이 진짜 30 넘어가겠네요 보니까. 네, 3분기에 저는 30% 넘어갈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봐주시면은 메모리 서프라이즈 배경 감산 부스터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메모리 흑자 전환은 기정 사실이었으나 가격 상승과 특히 재고평가손의 환입 규모는 기대를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평가선 환입이 호실적의 배경 중 하나라는 점은 알맹이가 없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동력이므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주셨고 감산으로 인한 비간혹 비용은 가동률이 90% 수준으로 회복되며 줄고 가격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메모리 가격은 디램이 16%, 그리고 낸드가 30% 전분기 대비 상승해서 가격 상승 요인은 SK하이닉스가 다소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때문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메모리 이익을 기록한 것이라면 판가보다는 재고평가와 원가에서 순위가 결정되었다는 판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 10월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에서 당사는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인 이유가 HBM으로 인한 가격 요인과 함께 원가 경쟁력에 있음을 확인했는데 작년 삼성전자는 감산도 늦고 상대적으로 재고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분기 삼성전자의 원가 경쟁력 회복 여부가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고평가서는 작년 가격이 급락할 때 향후 6개월 가격 전망을 기준으로 송신금을 충당하였고 이제 가격이 오르며 이를 환입하는 것인데 1분기에는 대략 1조 원 수준의 환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를 통해 디램은 20% 수준, 그리고 낸드는 손익분기점을 조금 넘어서는 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이미 삼성전자가 디램에서 20% 이상 OPM을 냈다라고 연구원님이 추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먼저 감산을 실행한 업체가 먼저 돌아서는 것이 상식이며 키옥시아가 낸드 흑자 전환을 먼저 확인한 것처럼 뒤따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 봐주시면은 24년도 연구원님도 저랑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셨는데 당장 2분기 디램 쪽에서 30% 이상의 OPM, 그리고 3분기 39% OP, 그리고 4분기에는 한 42%의 영업이익률을 디램 쪽에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이 지금 실적표만 보더라도 네. 24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디램이 34.5%, 네. 그리고 내년에는 36.9%, 네. 예, 이 정도 올라가고, 낸드도 올해부터 다 흑자 전환 네, 맞습니다. 하고, 올해가 13.4.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놨네요. 네,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올해 삼성전자가 42조 영업이익 나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한 48조 연구님이 내년에?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48조 정도. 네. 다른 데보다는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뒤에서 다른 그 연구원분들이랑 다 추정해 놓은 거 있어서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실적 숫자 관련된 부분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 AI가 부스터가 유발하는 자연 감산 효과로 더 높아지는 2분기 가격 상승인데 1분기 서프라이즈가 가동 한입이라고 주장하는 편에서는 2분기 실적이 기대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나 2분기에는 여전히 가격이 당초 기대를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1분기가 15에서 20% 상승이라면 2분기에는 10% 수준 상승을 예상했으나 2분기에는 또다시 15에서 20% 또는 이를 넘어서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대만의 지진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용인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HBM의 최대치를 생산하기 위한 웨이퍼 할당으로 범용 제품의 생산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손익이 부진한 DDR4를 중심으로 생산을 단종하고 있고 이는 레거시 제품을 활용하는 가전 등 고객에게는 LPDDR5 등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요인이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HBM을 최대한 생산하기 위한 활동이 자연 감산 효과로 유발되는 것은 HBM의 칩 사이즈가 크고 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작년 물리적인 감산으로 1분기 서프라이즈가 가능하였다면 현재 HBM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자연 감산 효과는 향후 서프라이즈를 지원하는 요건이 될 것 같고 AI라는 엔진은 전통적인 수요의 부진으로 싱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엔진이기에 하반기에도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연구원님은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마이크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 이상의 가격 상승을 지금 협상 테이블로 갖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그렇게 하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메모리 업체들이 기존에 한 10% 정도에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에서 20% 그 사이에서 이제 레인지가 정해질 텐데 그 협상의 우위가 자꾸 그 메모리 3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문희사님, 그 고정거래 가격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협상을 합니까? 분기에 한 번 크게 협상하고요. 월간으로 이제 세부 조정을 합니다. 월간으로. 네, 그래서 분기 첫 달에 많이 오르거나 내립니다. 분기 첫 달에. 최근에는 고정거래 가격이 지난번에 발표 한 번 났었죠? 네, 1분기 발표 났습니다. 그때 그 고정거래 가격을 크게 올렸다는 얘기 때문에 네. 주가가 한 번 튀었던 걸로 기억이 한 15% 정도 선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진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 7.4 이번에 강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강진이 있고 나면 사실 여진이 계속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최근에도 계속 그 여진이 있다고 기사 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보통 우리가 4.5 이런 그 지진이 있으면 그 지진 얘기 때문에도 대만에 지진 났다며 일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랐다가 또 제자리 찾고는 한데 이번에 7.3 엄청 큰 강진이었어요. 거기에 따른 여진이 예전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여진이 거의 한 10,000번 정도 더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이렇게 뭐 100% 복원되기는 힘들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는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하면 그나마 나은데 지금 가격이 그죠? 네, 올라가고 생산 캐파가 지금 쇼티지로 막 들어가려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연쇄작용이 지금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HBM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DRAM 생산 라인을 또 많이 네. 전환도 하다 보니까 기존 레거시 쪽이 더더욱이나 쇼티지 상황을 만드는 듯한 그런 연쇄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 부분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그 MX 부분은 3조 후반대 영업이익으로 3조 초반에 기대치를 넘어서는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작 대비 늘어난 판매와 고가 S24의 판매 호조가 배경이었는데 단 S24의 실제 고객판 판매는 전작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분기 실적에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아이폰 실적 부진으로 디스플레이 손익도 0.9조 원 예상 대비 줄어든 0.4조 원으로 판단을 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AI 수요의 확대가 낸드에서도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AI가 낸드 수요, 특히 이 ESSD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을 내리셨고 낸드와 HDD 등 스토리지는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고 교체 시 소각 비용과 폐기 처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교체할 때 동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낸드 공급사들은 하반기에도 HBM과 같은 동력이 없다면 가동률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지속적인 손익 관리를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네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삼성증권 요 황민성 유형근 연구원인가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AI 수요의 확대 등등 해가지고 네. 너무 확대 생산해서 너무 기대하지는 말라. 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분에 대한 그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네.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한번 그 전기나 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바닥을 들고 조금씩 올라올 때, 한번 그 컨콜이 있었었는데, 전기 외국인들이 왜 사는지는 알겠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닉스나 전자를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네, 정확하게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건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 현장 가서 다 바로 뛰어서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신뢰를 하고 있는 연구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전무님이 이번에 그 삼성전자 그 댓글 중에 네. 최대 실적이 나올 거냐라고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 있었다, 그렇죠. 네, 제가 감사한의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네. 근데 그게 조금 대답을 하고 나니까 조금 무책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네, 숫자를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위에 봐주시면은 2011년부터 2023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고 밑에 봐주시면은 연구원분들 중에서 그 좀 탑 애널리스트 분들에 속하고 계신 삼성증권 그리고 미래그로부터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님까지 제가 컨센을 다 조사를 해왔는데 네. 봐주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300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한 40조 정도가 레버리지였습니다. 네, 평균 정도였고 내년에는 한 330조 정도에 한 550조 정도 가장 세게 보신 분이 미래에셋의 김명권 연구님이신데 예. 58조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58조 보시는 분이 내년 전망치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2018년도에 그죠? 58조 8천억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때의 영업이익은 언제 뚫는가 이 네. 부분인데
2018년 기준으로 지금 엔비디아는 훨씬 훌러덩 이제 주가도 고점을 뚫었고 네. 이익도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요. 그때 제가 드렸던 질문이 그거였었죠. 2020년 코로나 때도 네. 그 코로나 직전 2019년도에 여기 표에도 나오지만 27조 7천억 네. 영업이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나중에 주가가 11년도에 막 11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 제가 우리가 코스피를 예측을 하려면 최소한 삼성전자부터 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 5개 정도는 이익 전망치나 이런 걸 하면서 코스피를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입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몇 번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다시면서 자 그러면 2019년도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27조 나왔는데 네.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락다운 되고 했었으니까 한 20조는 나오겠냐? 네, 이런 네, 댓글이었어요. 네, 네. 20조는 나오겠냐? 코로나 전이 27조인데 근데 보시다시피 20조가 아니라 35조 9천억, 그러니까 네. 36조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1년 상반기에 주가가 더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 그해 21년에 네. 51조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익의 전망이 굉장히 힘들긴 해요. 예, 힘들긴 해서 그래서 이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다운턴이라서 네. 계속 이익이 빠지는 구간인지 아니면 바닥치고 올라가는 구간인지. 근데 바닥치고 올라갈 때는 함부로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58조 8천억 나올 줄 몰랐어요. 그렇죠. 네. 애널리스트 분들도 지금은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수익률에 따라서 네, 아까 네. 전에 박성구 주임이 얘기한 것처럼 오피 마진에 따라 그렇죠. 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요. 네.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레거시 제품들은 돈이 안 되고 네. HBM을 잘 하냐 못하느냐 네, 요것만 맞습니다. 봤었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 연쇄 작용 때문에 지금 레거시 쪽이 가격이 확 살아나다 보니까 네. 지금 HBM의 OP 마진이 그 커스터마이징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가격을 딱 매겨주거든요. 아. 레거시처럼 출렁출렁하지 않고. 근데 50% 정도로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레거시가 3분기에 40% 이상이면은 50%에 안 갈 수 있다고 또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겠네. 50%에 다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여팡 체크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야지 실적을 확인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24년, 25년의 전체적인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한 얼마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아, 잠시만 그 전체 컨센서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32조 하다가 최근에 35조, 37조 정도까지 그죠? 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예. 보니까요. 삼성전자는 37조가 컨센서스고요. 아, 37조까지. 네, 올해가 올해. 37조고 내년도 컨센서스는 52조입니다. 아, 52조. 자, 그런데 올해가 40조 나올 수도 있고, 네. 내년은 58조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치가 약간씩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SK하이닉스도 같이 가져왔는데 네.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을 가장 세게 보신 분이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선 연구원님입니다. 그래요? 삼성전자는 제일 안 좋게 보시잖아요. 아, 삼성전자도 제일 안 전자 좋게 보시진 않는데 영업이익 10조인가 11조. 아. 잠깐만. 아, 하이닉스가 10조, 11조 아니었어요? 네,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17조로 가장 세게 좀 보시고 계시는데 또 특이한 점은 내년은 거의 제일 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내년은 또 네, 안 네. 좋게. 네네. 이 밑에 하이닉스의 17조면은 외사에서 올해 한 18조 네. 그 정도 추정하는 거 거의 얼추 비슷하네요. 그러네. 네.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하이닉스 네. 스페셜 찍어서 맞아요.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네. 그때 올렸을 때 제일 안 좋게 보는 안 좋게 분이 송명승 네, 연구원이었고 맞습니다. 네. 그때 10조인가 11조였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 네. 최근에 좀 이거 추정치 변경하셨나 봐요. 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숫자가 조금 오류가 있었었고 아, 내년 전망치도 한 16조, 17조 정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아마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는 내년도 32조를 보고 네.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네, 네. 예. 아, 네,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16조하고 32조면 더블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보면 그 회사 모건 스탠리였었죠? 네, JP 모건. 네. JP 모건이었나요?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 예, 모건 스탠리. 예, 네, 모건 스탠리 자료였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그동안에 보면 꼭지에서는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네. 굉장히 반도체에 대한 매수 매도 콜을 다 그동안 네. 잘했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치를 아까 얼마요? 32조? 예, 32조요. 예. 그게 좀 쇼킹했었는데. 네. 지난번에 들으면서도 좀 그쵸. 그랬었는데 야, 송명섭 연구원님이 지난주에 하이닉스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아 지난주에. 예, 그리고 투자 등급은 홀딩으로. 대신에 홀딩으로 예, 목표가는 올리면서 예. 지금 가격이 18만 원 얼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상승 여력이 10% 남짓이니까 네. 투자 등급은 매수를 하지 않고 홀딩으로 홀딩이고. 그냥 유지한 것이 같습니다. 근데 그 모건 스탠리에서 32조 영업이익을 말했잖아요. 근데 네. 여기 봐주시면은 KB증권의 김동호 연구위원님께서 매출액을 78조로 지금 제일 세게 보고 계십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장 세게 보고 계신데 여기서 영업이익률 40% 나오면 32조 나옵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얼마로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바뀐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음. 근데 또 맨 아래쪽 페이지 봐주시면은 SK하이닉스 실적 추정 분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나온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 쪽에서 그 영업이익률 나와 있는데 하이닉스 또한 3분기에 OPM이 디램 쪽에서 40% 그리고 전사 영업이익률도 거의 30%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40%가 레거시 쪽에서 조금 반등이 지금처럼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야, 이거 영업이익률 2023년 1Q부터 지금 쭉 나오는데 작년 1Q가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67%. 네. 근데 낸드가 마이너스 104%, 110% 네. 이랬네요. 네. 영업이익률이 100%, 마이너스 100%면 도대체 이게 10조 팔면 10조 다 손실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업이익률이 그렇죠, 마이너스 그렇죠. 100%니까. 맞습니다. 네. 야, 근데 저는 사실 이 OPM이 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HPM 쪽은 그냥 원래 OPM이 높고 커스터마이징된 제품이기 때문에 50%로 그냥 묶어놓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잖아요. 반도체 예. 쪽에서는. 근데 레거시 쪽에 제품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레거시 쪽의 투자가 지금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원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장비 가격이나 이런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런 쪽으로 투자를 아예 못했기 때문에 원가 비중이 또 쭉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OPM이 생각보다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오. 네.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요 표도 캡처해 놓으시고요. 실제로도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될 때 주가는 올라가고요. 예, 추정치가 이제 안 맞기 시작할 때, 안 맞기 시작할 때는 탈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추정치를 다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리포트로는 이제 자동차 산업 가져왔습니다.